마치 발작 버튼을 누른 듯 동시다발적인 중국의 만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더욱 규모 있고 조직적인 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1천만 명의 사이버 홍위병들을 필두로 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중국의 역사, 문화 도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통째로 도둑질하려 하는 공북공정 프로젝트는 모두 다 아시죠? 하지만 늘 그래왔던 일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눈뜬 채로 코베이고 말 겁니다. 10년, 20년 뒤엔 우리의 역사, 문화에 메이드인 차이나 딱지가 붙을지 모른다고요. 이런 와중에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도둑국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을 넘고 도를 넘은 선동과 날조. 그들이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시사와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몰랐어의 이야기지기 삼식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한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외세의 잦은 침략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념과 체제가 맞부딪히는 국제 정세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마치 한반도란 다둑판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혼수를 하는 형국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 중국,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대립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편이에요. 이는 중국과 일본 모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숱하게 자행해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현재 동북아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들어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죠. 한복은 중국의 전통 복식 한푸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해. 한복, 기모노, 아우자이, 엘,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전통 복식을 도둑질한 거고 치파오가 중국의 전통 복식이 아니라면 청나라는 중국의 역사가 아닌 거네. 가슴자박질이죠. 김치는 중국의 음식, 중국의 요리법이다 해. 그럼 너네들이 사드보복한답시고 김치불매 운동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김치 싸대기 맞아봤니? 소고기 이웃에 대국을 무례하게 모독하면 망할 수 있다 해. 소국이라 부르기엔 땅이 넓고 대국이라기엔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하더라. 이 말이 팩트네. 이 밖에도 송북공정, 한국의 태극기와 다시 중국 거라고?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이라는 헛소리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뱉어대는 중국의 모습은 짜증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런 억지에 일일이 대답하기보단 중국이 무리수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보려 해요. 전체주의, 국수주의, 중국을 표현하는 정신은 그들의 국기색처럼 새빨갛습니다. 한마디로 중화사상, 5000년 역사에 대한 긍지, 낙양은 천하의 중앙이여 만국의 중심이다. 즉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방 오랑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예요. 한족을 중심으로 14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대륙 위에서 살아가고 있죠. 전체 인구 중 한족이 92%이고 소수민족은 8%에 불과하지만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영토가 60%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 국가 존속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역사 동안 200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인도로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티베트에 피 흘리는 처절한 항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독립의 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되었는데요. 하지만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살아왔던 두 곳이 하루아침에 중국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어떻고요?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국제 활동까지 제한해 왔는데요. 1992년 구이 공식을 통해 하나의 중국이 되자는 것에 합의한 상태지만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문제엔 미국도 개입하고 있어 세계의 또 다른 하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의 창시자인 마윈이 실종된 적이 있었죠. 탈세 혐의를 받고 사라졌던 한빙빙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구금됐다 풀려나면 반성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 정권에서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밖에도 인권 변호사, 출판 언론인 등을 비롯해 기업 총수들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인 실종 사례는 더욱 빈번합니다. 정신개조라도 당하는 걸까요? 여론조작 스케일도 대륙답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약 3,000개의 채널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 채널은 2,946개, 무려 98%에 육박하는 비중입니다. 대단하죠? 중국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역사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열등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모든 날조 행위는 바로 역사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히스테리와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는 한쪽짜리 거짓말 역사입니다. 한족의 시조로 알려진 황제 헌원을 비롯 오제로 손꼽히는 소, 전옥, 계고, 노임금, 순임금, 그 뒤를 이은 다망도의 개국조인 하나라 우임금, 당나라 성탕, 주나라의 문왕 부왕까지도 본래의 혈통은 동방족입니다. 엄밀히 말해 한족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국이 그토록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날조하는 고대사의 진실입니다. 인류성의 시원인 영제 신농씨는 동방의 혈통인데요. 신농씨의 조상인 소전씨의 별파에서 뻗어나온 공손씨의 후손이 황제 헌원이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시황제의 진나라, 오한선비족인 양견, 양광의 수나라, 이연과 이세민의 당나라, 야유라보기의 요나라, 여진족인 아구타가 세운 금나라, 황태극의 청나라, 몽골족 징기스칸 쿠빌라이칸이 세운 원나라, 고려 출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까지 중국의 역사로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순수한 한족의 왕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중국인들의 이중적인 역사의식이 이해될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자긍심의 이면에는 그들의 뿌리 역사가 동방족에 의한 것이며 그 뒤 세 왕조의 개척사 대부분도 순수한 한족 혈통이 아니란 사실에 깊은 역사 콤플렉스가 고사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 자긍심과 역사 콤플렉스의 이중적 의식 속에서 동방 땅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숱하게 침탈해왔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강렬한 보복 심리를 갖게 되었으며 결국 동북아에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한민족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탈 행위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무리수는 서서히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넘치는 법이죠. 특히 코로나를 대하는 중국의 역겨운 이중성에 전 세계인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중국인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들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인 경제 손실은 말해서 입만 아프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반도에 들이닥칠 초미세먼지들, 지긋지긋한 황사 바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미국 큐리서치 센터가 작년에 조사한 중국 호감도에 관한 조사입니다. 세계 주요 14개국 중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일본이 86%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전 세계 평균 73%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서양 가리지 않고 적을 만들고 있는 중국. 언젠가 이 업보스택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중국은 역사의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고유의 정신을 목숨 걸고 지켜줘야만 해요. 하지만 그 국가라는 존재는 달콤한 중국몽에 취해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무제, 수양제, 강태종에 맞선 고두막한 동명왕, 을지문덕 장군, 양만춘 장군처럼 강력히 항쟁해야 합니다. 무력이 아닌 지혜로 확실한 공부와 역사 인식을 통해 그들의 억지 논리를 반박하고 규명해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은 인터넷 여론을 통해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사이버인의 전술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 중국의 마수에서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몰라썰에서는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